겉으로 보기에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집집마다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집이 없다고들 하죠. 그 사연 속에서는 돈 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자식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물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재산이나 가업일 수도 있지만 생각, 말이나 행동과 같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좋은 습관이라면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사에 어찌 밝은 면만 있을까요?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자식이 자기 자식을 학대할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할 정도로 높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부모로부터 배운 행동이나 생각들, 나는 내 자녀에게 이러지 말아야지 했던 습관들을 어느 순간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곤 하죠. 그래서 울컥울컥 자식에게 서운함이 들 때마다 내가 느꼈던 부모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었던 기분을 떠올립니다. 자식의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감정을 비우고 한 발 떨어져서 관계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부모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자식 관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부모의 특징 1번째, 자식을 통제하려는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쩔쩔매서도 안 되지만 우리 부모 세대처럼 여전히 권위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이 찾지 않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해야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20살이 넘은 자녀는 다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자식들은 저절로 효자가 된다고 하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들을 부모가 미리 선택해 버린다면 그 자식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해요. 집안 어른들은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관운이 들어간 이름을 짓고 커서 크게 될 인물이라며 늘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 친척들로부터 김장관이라 불리며 자랐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할 틈도 없이 어른들로부터 진로가 결정된 것이지요. 그렇게 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고시 시험을 준비하다가 가장 젊은 시절을 긴 고시 생활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뒤늦게 공무원이 되어 직장에 들어갔지만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 40에 퇴사를 해 직장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고 좋아했던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미술 작가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계속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 자식은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인 자녀에게 종교나 정치와 같은 개인의 신념을 강요해 부모와 연을 끊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자신이 믿는 특정 종교나 특정 정치인의 영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한두 번 권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그 관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부모의 마음도 결국은 자식이 위한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인으로서 이는 절대 강요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강요할수록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종교가 다른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의 부부라고 해서 배려하지 않고 상대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게 되면 점점 연락이 끊어지고 심하면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권하고 싶다면 강압적인 말이 아닌 평소 자신의 삶을 통해 좋은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 수 있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또 결혼해서도 자식에게 부모된 도리를 강요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화 자주 해라, 밥 먹으러 와라, 김장하러 와라 하면서요. 어느 분께서 남겨주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10년 전 결혼했을 때 삼형제 집안에서 막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아들 며느리와 다 같이 모여서 밥해 먹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신혼 시절 주말이든 평일이든 시시때때로 만나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신경 쓰고 맞춰 나가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죠.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라고 하고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되지 허구한 날 모이라고 하시니 안 그래도 힘든 신혼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는 일도 잦아졌죠. 신랑이 하는 말은 다른 형님들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와서 밥 먹었는데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뿐인데 그게 힘드냐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당시에는 아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초 3, 4년은 시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왕래를 하다가 오히려 소원해지고 지금은 1년에 3, 4번만 갑니다. 만나면 서로 마음만 불편해지니 자주 찾지 않게 됩니다. 이는 몇 년 전만 해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사연이지만 더욱이 요즘 시대는 독립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부모 자식이 만날수록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존중하고 모일 수 있을 때 감사하며 덕이 되는 말을 나누어야 부모 자식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부모의 특징 두 번째,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이미 우리네 시대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가 지나갔죠. 부모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도리이고 선이지 의무가 아니랍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희생을 자식에게 보상받으려 한다면 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시절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며 건강 관리하지 않고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기대 수명은 평균 62세였고 2022년에는 평균 85세였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가 남성이 85세, 여성이 90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지만 50여 년 사이에 우리네 수명이 20년 이상 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길어진 노년의 시대에 자식에게 효도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는 노후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죠. 아무리 인성 좋은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긴 병에 효자 효녀가 없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된 때입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은 늘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는 자식이든 돌보지 못하는 자식이든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노년의 시기에 들었다면 스스로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젊을 때처럼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먹고 젊을 때처럼 과식을 해서도 안 되죠. 젊을 때야 하루 정도 눕고 일어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더디거나 자칫 전처럼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식습관과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은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두 팔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이가 들수록 성별에 관계없이 요가나 필라테스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정신적으로도 수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실제 해외에서는 70대, 80대에도 현역으로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해 알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 근처의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라고 합니다. 노인의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이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젊을 때 자식을 위한다고 결혼자금, 주택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노년에 빈털터리가 되는 부모가 많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다면야 부모의 선택이니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자식에게 다 퍼주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이는 서로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힘들겠지만 자녀들에게 바라고 의탁하는 시절은 우리 시절로 끝내야겠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연금소득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현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부모의 특징 3번째,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여전히 자식에게 다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생각하는 우리네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커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신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식에게 허리 굽어져라 이래가며 뒷바라지하고 그 자식이 명문대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죠. 희생하며 키운 자식은 늘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스타 강사인 김창옥 교수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잘 살고 있지만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을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죄책감으로 이어졌고 이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하죠.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현실의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스로 힘들고 바쁜 상황을 만들어 일 중독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의 시선이 자식에게 향해 있거나 밖으로 향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삶을 분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 자신에게 더 집중해 즐겁게 살아야 그 영향을 자식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죠. 노년의 부모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식에게는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배우고 자유롭게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 억척스럽게 일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늙어서도 억척스럽게 일만 한다면 욕망스럽고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돌보며 자기 자신에게 그럴 수 있지 않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 자식에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럴 수 있지 않은 편안한 태도로 대한다면 행복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부모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통제하려는 부모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세 번째,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노년의 행복입니다.